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올림픽 캐스터 유현정입니다. 자,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하루 앞둔 오늘은요, 지수가 다시금 재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으로 전환이 되면서 나왔었던 이 실망 매물에 대한 되돌림이 다시금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시장은 양대 지수 모두 1%대 강세가 보여졌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선 지지를 받고 2652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어제 많이 빠졌었던 코스닥 역시도 오늘 빨간불을 켰는데요.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1,200억 원 이상 유입이 되면서 오늘장에서는 863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다만 이렇게 지수가 상승한 것 대비해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남는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나도 좀 아쉬움을 느꼈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면 저희 투자올림픽과 함께 또 이런 좀 산만한 분위기 속에서 투자 전략을 잡는 방법도 함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장을 현명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전략들 저희 투자올림픽에서 1시간 동안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투자올림픽은 네이버 TV와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소통도 이어가 보실 수 있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투자올림픽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해설위원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어제 이분의 저희 투자올림픽 첫 출연 이후에 정말 또 반응이 뜨겁습니다. 주식계 홈런 왕이죠. 이창용 해설위원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해설위원님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장을 좀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제 잠시 내비 좀 봐야겠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차량을 운전하고 이럴 때 내비를 활용할 때는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을 찾기 어려울 때, 길을 찾기 어려울 때 사실 내비를 많이들 보시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일단 오늘 이렇게 좀 짜봤고요. 실제로 이제 오늘 그래도 어제 짜는 코스피, 코스닥 좀 힘든 시장이었었지만 오늘 시장은 분위기가 또 반전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올라와줬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상승 마감을 좀 보여주면서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시장의 반등에 대한 분위기, 기대감이 팽배했었던 오늘장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좀 되는데 이것은 좀 면밀하게 좀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지수의 차트입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좀 보시면요. 외국인은 1,000억 이상의 매수세를 좀 보여줬었고, 기관은 368억. 기관이 사실은 300억 정도 매도를 좀 보여줬으면 거의 관망을 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거래 대금이 좀 적었었던 기관의 매수 자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아마 오늘 CPI 발표 지수에 의해서 관망세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 외국인은 특정 섹터에 의한 주도주 매수를 공격적으로 오늘 좀 펼쳤었던 장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은 이제 82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전형적으로 이제 상승장일 때 이런 사이클이 좀 나오죠. 전형적인 클리셰라고 볼 정도로 외국인은 매도하고 기관은 좀 관망세를 보여주고 개인은 또 지수가 상승하는데 그에 반해서 매도를 좀 보여준 매도 포지션을 보여주는 오늘장이었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비를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요, 코스닥 지수의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시면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박스권 수준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은 코스피, 코스닥의 고질병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이 박스권 지수. 근데 미국이나 뭐 다른 유럽 증시, 특히나 미국 안에서 나스닥 증시 같은 경우에서는 그 박스권이 아닌 지금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전략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박스권을 상단을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박스권을 유지하는 포지션을 좀 보여주느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만약에 박스권을 재차 돌파 시도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시나리오를 짜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존의 1월 달에서 2월 달까지의 상승을 보여줬었던 주도 섹터가 어디였느냐에서 우리가 그 해결책을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반도체라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계속 강조를 좀 해드렸었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3월 달, 4월 달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 실적 시즌 맞춰서 지수가 올라온다는 낙관론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반도체 쪽 섹터, 그리고 최근까지 잘 수급적으로 좀 양호한 포지션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바이오 쪽도 우리가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상승 전략을 좀 취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또 하락하게 된다면, 지수가 또다시 빠지게 된다면 이런 전략은 또다시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보통은 이제 시장이 빠질 때요. 주도주는 없습니다. 사실은 주도주가 없고 개별주, 그리고 특정 테마의 이슈에 의해서 일부 종목이 상승을 보여주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1월 달 그리고 2월 초까지 어떤 테마가 잘 갔습니까? 초전도체 테마주가 움직였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봤을 때 양분해서 우리가 전략을 좀 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장 자체가 올라와서 마감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기에는 좀 오늘장은 괜찮았다고 생각을 볼 수가 있겠지만은, 오늘 사실은 또 목요일이죠. 근데 내일은 또 금요일입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게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조금 빠지는 센티멘탈을 보여준다는 가정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금요일 또 경계해야 될 포인트가 또 있겠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지표 발표가 나오는 대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또 어떤 포지션을 가져갈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장에 있어서 내일장을 판단하게 된다면 이 두 가지 전략을 취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강조를 좀 해드렸지만, 주식에 있어서 수익 내는 방법은 정말 주식을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주식을 쌀 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는 게 제 주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쌀 때 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관이나 외국인은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돈의 힘으로 주가를 부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주식이 정말 저점에서 잘 매수를 하셔야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은 저가에서 잘 매수를 해야 그 점에 있어서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전략 안에는요, 제가 두 가지 다 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전략을 제 노란톡방에 오시면은 참여 가능하시니까, 금요일날 내일 만약에 승부를 보고 싶다, 수익으로 승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노란톡방에 오늘 참여하셔가지고 금요일날 승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목요일 같은 수요일입니다. 내일은 또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이렇게 3일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다소 좀 종목 장세를 보이고 있어서 종목별로 좀 차별화된 전략이 또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또 해설위원님께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기관이 다소 좀 관망을 하고 있고, 또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 또 전형적인 상승장의 분위기를 또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요.
4월에는 또 실적 시즌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전략을 짜보면 좋을지 우리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서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 시장의 흐름을 잘 읽는 방법을 또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해서도 정말 상세하게 다뤄주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이창용 해설위원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그리고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노란톡방 입장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그냥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갖다 대신 이후에 6471 참여 코드 6471입니다. 6471번 입력하시면 바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소통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우리 해설위원님 이름 세 글자 이창용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역시나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6471 입력하시고 지금 함께 하셔서 조금 더 편안하게 방송 시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더불어서 어제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첫 출연이셨잖아요. 근데 하루 만에 또 좋은 종목들이 상당히 또 성적이 좋은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또 어떤 선수들이 있었을지 메달권 선수들 흐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제가 어제 사실은 방송 출연 이후에 계속적으로 고민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시장 안에서 어떤 주도주를 제가 공략을 해야 될까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종목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앞서서도 계속 강조를 해드렸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종목이 더 슈팅이 나올지 사실 제가 어제 첫 출연을 하다 보니까 하루 만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오늘은 좀 성공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절반 정도의 성공이었죠. 그래서 제가 두 종목 드렸는데 한 종목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종목입니다. 첫 번째로는 에이징랜드라는 종목이고요. 제가 이 종목을 강조를 해드릴 때 주 포인트는 뭐였냐면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또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도체 섹터들이 주도주를 이끌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시황 자체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 우리가 반도체 섹터를 계속적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봤을 때 에이징랜드는 오늘 시초가에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잘 매수를 하셨다면 그 이후에 최고 상승률 7.9%까지의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에이징랜드와 같은 반도체 섹터들을 잘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입니다. 에클론이죠. 사실은 에클론은 제가 바이오 섹터를 강조를 드리면서 에클론을 좀 제시를 좀 해드렸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시초가에 잘 매수를 하셨다면 일단은 오늘 최고가 기준에서 2% 정도인데요. 이거는 아직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뒤에서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한 번 더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징랜드의 차트고요. 실제로 제가 어제 강조를 해드릴 때 시스템 반도체 전문의 디자인하우스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디자인하우스는 이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칩리스와 파운드리의 중간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팹리스와 파운드리의 중간 업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만약에 반도체 시장이 확대가 되고 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매출은 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산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TSMC 공식 협력사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 중 안에서 TSMC에 직접적으로 협력하는 기업은 몇 안 되고요. 뭐 있더라도 지적재산권, IP 재산권에 있어서만 참여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참여하는 기업은 몇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상장 기업 중 안에서는 이 동사가 지금 현재까지 직접적으로 TSMC와 사업적인 교류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어제 에이징랜드를 좀 강조를 드릴 때요. 어제자에 8%가 빠졌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음봉을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 다시 시청해 보시면은 그 멘트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8%대 하락을 좀 보여줬지만 그래도 기회였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시청자분들이 시초가에서 잘 매수를 하셨으면 추가적으로
7.9%의 상승까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사실 에이징랜드가 더 갈 거라고 봅니다. 제가 목표가까지도 74,000원대를 일단 좀 제시를 좀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에이징랜드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라는 영역, 그 부분을 보시고 우리가 에이징랜드를 좀 공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최근에 2월 달 들어서 주가에 대한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반도체 종목들 안에서도요. 가는 종목은 가고요. 또 안 가는 종목은 바닥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징랜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 작년 11월 달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매물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가 탄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나머지 이제 뭐 몇 년 된 반도체 상장 기업들은 이미 매물벽이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기업 상장 기업들은 이 안에서 전부 다 주가 흐름이 박스권이나 바닥권을 좀 이뤄주고 있는데 반해서 에이징랜드는 매물벽이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봤을 때 날아갈 때 크게 날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에이징랜드 아직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은 아직도 매수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일장 시초가도 공략이 가능하니까 이 점에 있어서 혹시나 매수를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아직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보유하시는 분들은 꼭 제 노란 톡방 오셔서 적절한 매도 전략이나 추가적인 전략을 좀 받아보시면서 따라오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에클론의 차트입니다. 사실은 이제 에클론은 제가 아까 전에도 바이오라고 좀 소개를 잠깐 좀 해드렸는데 한 번 더 이제 오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 좀 드리면요. 세포 유전자 치료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포인트는 뭐냐면 2016년도에 헨리우스라는 홍콩의 빅파마 업체로부터 기술 이전을 이미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헨리우스가 이 점에 있어서 올해에 이런 신약에 있어서 신약이 릴리스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HLB나 다른 우리 국내의 셀트리온과 같이 이런 직접 재산권에 있어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바이오 종목들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기술력입니다. 기술력. 사실은 뭐 반도체든 뭐든 제일 중요한 게 기술력이겠지만 바이오 종목이 기술력이 없으면은 정말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바이오 종목, 바이오 기업들은 무형의 지금 만약에 이런 기술 수출이나 이런 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정말 매출이 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에클론과 같이 이미 기술 수출에 성공한 기업들은 기술력이 이미 검증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 점에 있어서 봤을 때 다른 바이오 기업들과 차별성을 두고 있다는 점, 이 점을 꼭 참고를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 특히나 에클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바로 어제 제가 살짝 강조를 해드렸었던 매물적인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 이미 6개월간의 평균 가격치를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할 때 주가 상승이 올라와야 사실은 상승이겠죠. 수익이겠죠.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봤을 때 이미 매물 소화가 6개월간의 평균 가격치는 소화를 했으니까 그 점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거의 이제 약보합권 수준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내일장에서도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전략 또한 제가 노란 톡방 오시면은 보다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메달 종목으로는 일단 에이징랜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종목인데요. 어제 방송에서 또 짚어주셨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이 매물 측면에서 또 주가 상승의 탄력성이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종목 아직까지도 공략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아직도 공략 가능한
에이징 랜드,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바이오, 또 기술력 좋은 앱클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 아직까지도 공략할 수 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대응 전략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와 문자를 통해서 이창용 해설위원님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QR박스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그냥 스캔만 하시면 바로 노란색 링크 뜹니다. 해당 링크 터치하시고요. 6471 참여코드 아래쪽에 나가고 있습니다. 6471번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문자로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용 이렇게 이름만 3글자 보내주셔도요. 저희가 답장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많은 분들께서 지금 어제 말씀해 주신 종목들이 또 잘 가다 보니까 우리 이창용 해설위원님에 대한 기대가 상당합니다. 오늘 또 홈런 전략도 가져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비기일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제 어제 첫 출연하고 나서 기법을 계속 이제 강조를 좀 해드렸었는데요. 혹시나 어제 시청을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좀 강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기법명을 이제 홈런 기법이라고 정해봤고요. 그중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딱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홈런을 치게 되면은 담장을 넘어가면서 정말 크게 공이 멀리 나가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정말 크게 스윙 날 수 있는 기법이다라고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 보다 좀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런 기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런 기법은 첫 번째로 컨셉이 뭐냐면요. 홈런 칠 만한 정말로 크게 홈런 칠 만한 수익률의 실적 성장주를 공략하는 게 제일 큰 핵심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이제 보통 60%에서 70%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딱 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정치 테마주나 테마주 정말 잘 골라 잡아서 운이 좋고 때가 좋아서 60%, 70% 아니면 10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운이 좋은 매매법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정말 이 60% 그리고 100% 이상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계획성 있게 매매할 수 있는 기법은 바로 성장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주가 있고 성장주가 있긴 한데요. 실적 캐파가 늘어나고 있는 섹터 내에서 이 해당 종목군들을 고르게 된다면 뭐 굳이 우리가 운에 맡기지 않고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운에 있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운에 주식 투자를 맡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곰곰이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운에 맡겨서 누가 이 주식을 좋다고 해서 매수를 해서 했는데 손해를 봤다, 이러신 분들은 정말 내가 계획성 있게 그리고 매매법을 원칙을 지켜서 매매를 하고 있는지 이 점을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강조해드리는 게, 두 번째로 강조해드리는 게 바로 산업 분석입니다. 산업 분석.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이 실질적 성장주랑 어떻게 보면은 궤를 좀 같이 하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산업 분석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30년, 20년, 30년 또는 짧게는 5년에서 10년 내지의 실적 성장을 바라볼 수 있는 산업군 내에서 이런 종목군들을 1차적으로 선별을 하는 것인데요. 근데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그 섹터들, 그 주머니들을 다 골라 잡고 나서 이런 섹터군 내에서 차트는 또 어떠한지, 기술적인 방향성도 우리가 또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반도체 종목 드렸는데 이 반도체가 좋다고 해서 반도체 종목을 그냥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반도체 종목 안에서도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 흐름은 또 어떠한지, 그리고 만약에 자동차나 다른 섹터들은 또 흐름은 어떠한지, 반도체가 좋긴 좋지만 차트가 좋지 않으면은 다른 섹터를 또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그러한 부분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리고 있는 실적 성장주 내에서 공략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뭐 산업 분석이나 이런 것도 다 좋지만 너무 또 산업 분석이나 이런 것만 하면 안 됩니다. 적절하게 기술적인 분석까지 하면서 우리가 매수 진입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물 소화하고 나서 추세가 전환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상승 사이클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리는 게 홈런 기법의 주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주의할 점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무지성에 가치주는 공략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가치주라고 하게 되면은 전통적으로 PBR이 뭐 1배 이하, 뭐 극단적으로 보게 되면 0.5배 이하인 가치주를 공략하게 되는데요. 역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시장이 올라가는데 PBR이 0.5배 이하 이렇게 간다는 것은 주가 평가를 시장에서 그만큼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주의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점에서 봤을 때 무지성의 가치주는 공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나 가치주를 공략하게 된다면 모멘텀이 있는 가치주를 공략을 하거나 성장주를 공략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로 산업 분석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들어가는 게 홈런 매매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림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런 매매법은 보통 60%에서 70%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는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안타 매매 기법은 30%에서 40% 정도. 그리고 번트도 있습니다. 제가 이 번트 기법도 다음 주에 또 설명을 또 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5%에서 10% 이내의 기대 수익을 가지고 있는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간이 되게 되면요, 홈런 기법 일단 오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유가 되면은 제가 안타 기법까지 오늘 설명드릴 거니까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뭐 매매 전략이나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실 것 같고 본격적인 전략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분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홈런 매매 기법은 60%에서 70% 이상의 수익률을 가지고 가는 매매 기법, 그리고 중기 성장주를 공략을 합니다. 그리고 안타 매매 기법은 30%에서 40% 이상의 기대 수익률을 갖고 가는 매매 기법이고요. 이 부분은 스윙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번트 매매 제가 강조해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도 10%에서 5% 정도의 짧은 매매 수익을 가지고 가는 매매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스윙주나 단타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홈런주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로요, 메가트렌드 섹터를 우리가 공략을 합니다. 사실 메가트렌드라고 하게 되면 영어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좀 처음 들어보셨을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유행, 이렇게 보시면 딱 맞으실 것 같은데 20, 30년 동안 큰 유행을 끌고 갈 만한 섹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게 된다면 우리가 20, 30년 동안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점에서 봤을 때 현실적으로 지금까지는 뭐 반도체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조선 쪽이나 아니면은 엔터 쪽이나 여러 가지 자동차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뭐 방산 쪽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20, 30년 동안 꾸준하게 성장할 만한 섹터를 첫 번째로 공략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일목균형표 안에서 선행 스팬 2를 돌파를 하는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이 매물벽이 가시적으로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일목균형표를 차트에서 적용을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선행 스팬 2를 돌파를 하는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봉상에서 121선을 돌파를 하는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121선이라고 하게 되면은 6개월간의 평균치를 우리가 121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가격적인 부분이 실제로 이 6개월간의 평균 매물 가격을 돌파를 했는지 이 가시적으로 확인하면서 들어가는 매매법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기억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주 반도체의 차트입니다. 사실은 이제 제주 반도체가 올해 상당히 많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홈런 매매 기법을 적용해서 이 제주 반도체의 흐름을 봤을 때 어떻게
흘러갔을지 이 부분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반도체죠. 네, 메가 트렌드 종목의 반도체 쪽이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봤을 때 만약에 이 종목을 11월 달에 체킹을 좀 했었다면 일봉상에서 지금 선행스팬 2를 이미 돌파를 했죠. 그리고 일봉상에서 121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이 회색 선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121선이거든요. 이미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매매법을 가지고 작년 11월, 12월 달에 매수를 했다면 400%의 상승. 네. 여러분들 사실 주식하는 데 있어서 제일 기분 좋을 때가 큰 수익 날 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매매 기법만 한 가지만 잘 갖고 있어도 크게 수익을 낼 수 있고 잃지 않는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매매 기법에 의해서 나는 정말 크게 수익을 원한다. 그리고 정말 잃지 않은 매매, 그리고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똑똑한 매매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 노란 톡방 오셔서 이 홈런 매매 기법 어떻게 돼요? 이렇게만 물어봐 주셔도 제가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노란 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제주 반도체 차트까지 함께 좀 살펴봤는데요. 잃지 않는 매매를 원한다, 또 트렌드를 따라가는 똑똑한 매매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이창용 해설위원님을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홈런 기법 우리가 간단하게 좀 배워봤는데요. 이렇게 70%의 상승률을 기대할 수 있는 이 메가 트렌드 섹터에 있는 종목을 또 실적 성장주라고 합니다. 어떻게 산업에 대한 분석을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질문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창용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아래쪽에 지금 QR코드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참여 코드 아래쪽에 보이실 겁니다. 6471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이창용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이 홈런 기법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어떤 종목을 또 공략할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챙겨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오늘장에서는 어떤 섹터를 눈여겨보면 좋았을지 빅매치 포인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빅매치 포인트 2차 전지주 가져오셨다고 하는데요. 또 오늘장에서는 에코프로 BM의 이전 상장 소식과 함께 강세를 보이면서 또 2차 전지 쪽에 눈이 가는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내용 가져오셨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앞서서 계속 기술주 강조를 좀 해드렸었는데 그 점에 있어서 봤을 때 조금 소외된 게 없지 않아 있었던 섹터인 2차 전지주를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사실 이제 2차 전지가 제일 잘 갔을 때가 언제입니까? 작년에 에코프로가 뭐 150만 원을 돌파를 하고 200만 원 가니 뭐 250만 원 가니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그 점에 있어서 2차 전지 종목들도 메가 트렌드 업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첫 번째 이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업에서 연기금이 매수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연기금이라고 하게 되면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래도 연기금이 종목을 뭐 국내 주식을 매수하고 나서 손실권이 1차적으로 들어가더라도 추가 매수 하면서 결국에는 뭐 수익을 보고 나오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당연하게도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연기금이 이제 괜한 돈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지점에서 봤을 때는 연기금이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을 좀 돌렸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이런 수급적인 부분, 매매 동향 자체가 좀 바뀔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점에서 연기금이 2차 전지와 최근에 PBR이 밸류업 관련해서 금융주
를 담았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좀 바라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쪽 섹터들은 리튬과 좀 많이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리튬 가격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좀 파생해서 리튬 관련한 리튬 테마주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요. 가장 좀 주식에 있어서 좀 직접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제가 세 번째 이슈까지도 에코프로 그룹주를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에코프로 BM이 코스피를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코스피 쪽으로 이전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미 에코프로 BM은 코스피 쪽으로 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것에 관한 시사점은 뭐냐면 결국에는 코스피로 들어가게 되면 코스피 200으로 또 입성을 또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점에서 봤을 때 패시브 자금의 성격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 드라이브가 갈 수가 있다라는 점이 체크 포인트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코스피로 이전을 하게 되면은 3개월에서 내지는 6개월 정도간의 패시브 자금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데요. 그 시기를 여러분들이 에코프로 BM을 만약에 공략을 하실 분들은 이 점을 좀 잘 노리셔야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코프로가 5대1의 액면 분할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액면 분할했던 대형주들을 보게 되면 최근까지는 삼성전자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좀 50대1의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거의 50%에서 60% 이상의 시세 상승을 또 봤었던 상황이 또 있었고 그때 사실은 뭐 공매도를 금지를 했었던 그런 여력도 있겠지만은 그 점에서 봤을 때 액면 분할을 통해 진행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거래에 대한 활성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부분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만약에 반도체 쪽이 조금 미진하다 이렇게 판단되시는 분들은 2차 전지 섹터들도 다시 한번 좀 바라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반도체랑 2차 전지랑 조금 성격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 게 뭐냐면요. 2차 전지는 전방 산업이 전기차죠. 그래서 전기차는 차량입니다. 자동차입니다. 근데 자동차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가 발명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꾸준하게 내연기관 차량이 개발이 되고 산업이 확장이 되고 이렇게 역사적 흐름 안에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전기차는 또 다른 발전 세대죠. 그래서 이러한 세대가 지금 시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전기차라는 역사적 사건에 의해서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지금이 아마 전기차의 태동기가 될 수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차를 바라보실 때 너무 리튬 관련한 뭐 이런 테마주나 이런 것만 보시다기보다 정말 긴 호흡에서 가져가게 되신다면 정말 큰 수익을 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삼성전자가 상장 초기만 해도요. 1,000원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이 정말 시가총액이 40조가 넘어가고 뭐 액면 분할 전에 400만 원을 돌파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역사적 흐름 안에서 주식을 하게 된다면 이 점에서 큰 수익을 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매치 포인트 종목은요. 에코프로 BM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에코프로도 있고 에코프로 BM도 있고 한데요. 제가 에코프로 BM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최근까지 주가에 대한 탄력성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을 때 시장 시황을 말씀드릴 때요. 방향성을 좀 잡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점에서 우리가 쉽게 종목을 찾을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가 탄력성이 높은 종목들, 최근까지 매수 자금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리고 대형 기관의 자금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을 취한다면, 그런 종목을 픽한다면 그 점에 있어서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하지만 그 역으로 조금 꼬아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중소형주 안에서 뭐 급등이 20~30% 갔다고 해서 그런 종목 공략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런 방향성이 좀 어려울 때 그때는 대형 기관의 자금이
유연하게 흘러 들어오고 있는 종목을 픽하자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 그래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에코프로 그룹 안에서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2차 전지 안에서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고 뭐 전해질이 있고 한데요. 제일 활성화가 많이 된 산업이 양극재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양극재를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포인트를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동사가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로 인해서 수급 쏠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공략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만약에 매매 타이밍을 좀 잡기 어렵다, 신호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오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코스피 내에서 이제 장기적인 패시브 자금의 성격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좀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 특히나 에코프로 BM이 이미 작년에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는 잠깐 기간 조정을 이뤄주고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한 원인은 실적이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조금 미진하게 나왔는데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미 악재는 반영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악재는 전부 다 반영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에코프로 BM에 대한 증권사의 평균적인 컨센서스는 보통 딱 26만 원 정도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증권사에서는 보수적으로 잡는 편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높게 잡았다가 그 목표가를 터치를 못하게 되면은 그런 불상사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증권사들이 평균적으로 보수적으로 잡는다. 근데 그 평균 가격이 지금 딱 이 수준, 26만 원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도 사실은 제 에코프로 BM의 주가 탄력성이 좀 높았습니다. 거의 15% 이상의 급등을 보여주고 종가까지도 8% 이상의 상승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에코프로 BM 내일장에서도 한번 공략을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방 산업이 전기차인 만큼 여러분들 좀 긴 호흡으로 계속해서 눈여겨보면 좋을 섹터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장에서 또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로 또 급등을 했던 에코프로 BM까지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이렇게 종목도 종목이지만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창용 해설위원님과 함께 자세한 전략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 QR코드로 아래쪽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화면을 가져다 대시면 작은 노란색 링크 통해서 입장하실 수가 있겠고요. 6471번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바로 소통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QR코드 활용이 좀 어려워서 문자로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이창용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은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좀 유의해 보시면 좋겠고요. 잠시 뒤에는 우리 이창용 해설위원님의 원픽 종목 결정적 한방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수요일 투자올림픽 이창용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하루 만에 또 급등했던 종목을 잘 잡아주신 만큼 오늘의 올림픽 종목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부터 공개해 주시죠. 어떤 선수일까요? 네, 오늘 제가 앞서서 시장 말씀드릴 때 좀 방향성 잡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올 종목들은요. 정말로 내일장에 제대로 승부 볼 수 있는 종목 골라서 드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시장이 좀 어려울 때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 게 정말 수급적인 논리 그리고 이 매매에 있어서 빠른 판단이 좀 제일 중요한데요. 그 점에 있어서 일단은 신규 상장주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종목명은 캡스톤 파트너스라고 하는 벤처 캐피탈 회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핵심 포인트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벤처 캐피탈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적표죠.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서 어떻게 또 엑시트를 했는지 그 점에 있어서 봤을 때 당근마켓이라던가 직방 아니면은
컬리 등의 다수의 성공 사례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시드 투자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시드 투자라고 하게 되면 설립 초창기부터 이 투자를 하게 됨으로써 정말 엄청난 투자 수익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 동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동사가 상장했을 당시에 수요 예측이 950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정도 기간에서 수요 예측이 나오게 되면은 유니콘 기업 중 안에서 정말 성공을 했다라고 좀 평가를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밴드가도 공모가 상단을 넘어선 공모가를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일반 청약 경쟁률까지도 1,300대 1의 정말 핫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기업이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은 결국에는 매물벽에 대한 이슈이겠죠.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봤을 때는 매물벽에 대한 이슈는 크게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우리가 이런 기업들 신규 상장주를 공략을 할 때는 정말로 빠르게 매매를 해서 빠르게 매도를 해야 됩니다. 매도도 수익이든 손실이든 이 부분을 빠르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제시해드린 목표가라든가 손절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가격 안에서 우리가 빠르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판단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점은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 제시를 해드릴 텐데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서는 내일 시초가의 매수가 공략이 좀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5,9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800원을 제시를 해드릴 텐데 만약에 시장 상황이 있어서 나는 분석하기가 힘들다, 차트 보기 힘들다, 신호를 그냥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오시면요. 제가 편안하게 매수 신호 드리고 매수 신호 드릴 겁니다. 이 신호 받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서 매매를 좀 빠르게 해보시면 되실 듯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실 만한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종목명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죠. 구 삼성테크인. 그래서 삼성이 굉장히 슬퍼한다는 기업일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방산산업이 정말로 뜨고 있고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죠.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산업 전문기업이고요. 국내에서 항공기 아니면 가스터빈 그리고 K9 자주포라든가 장갑차를 생산을 하면서 최근에 폴란드에 계속적으로 수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점에서 포인트를 잡고 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현재 폴란드 내에서 18조 원의 무기 수출을 추가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정부와 논의를 하고 있는데 거의 확실시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국회 통과가 되고 정부와 좀 논의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폴란드 쪽으로 수출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K9 자주포 지금 300여 문 정도가 있고 그 부분이 가치로 따지면은 90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천무 다연장 로켓도 5조가량이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수준의 수주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좀 제시해드릴 텐데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내일장 내일장 시초가에 공략이 좀 가능하시고 목표가는 21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7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제대로 승부 볼 수 있는 높이 뛸 종목으로 지금 또 캡스톤 파트너스 매물벽 이슈가 없는 신규 상장주 VC 기업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올림픽 종목으로도 방위 산업주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6471 입력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이창용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해설위원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요일장 투자 올림픽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저희는 더 똑똑한 투자 전략과 함께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